지금 이제 불복 선동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높아지고 있고 SNS 보니까 뭐 평화 집회로 탄핵을 막을 수 있을까?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며 뭐 횃불과 가스통, 신나통들이 집회에 등장해 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걱정입니다. 선동이 네. 계속되지 않도록 하면 선거 이후까지 그러면 네. 점점 더 강도를 높일 거예요. 이 양반들은 제가 예상컨대 네. 오늘 변론 정리할 때도 막 많이 올 거고요.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선동을 하고 있을 거고 이때부터 오늘부터 네. 선거 때까지 매일매일 새를 불리려고 할 거예요.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네. 매일매일 새를 불리려고 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시간을 주면서 눈덩이를 굴리면 안 됩니다. 굴게 네. 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예. 빠른 판단을 하셔야 하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말 안창호 이런 얘기를 인권위원장. 하다니 네. 왜 내란 수계를 풀어주라고 해야 되냐? 그다음에 왜 이게 통치권의 그 통치권을 행사한 거다라는 네. 취지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안창호, 네. 김용원, 이충상 이름 이럴 때마다 꼭 한 번씩 불러줘야 아하. 돼.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이 6명입니다. 네. 인권위원들 중에서 6명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4명이 돌아가셨어요. 탄핵 결정이 났을 때 그 반대 규탄 집회를 하다가 스피커가 떨어져갖고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4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다음에 체포영장 그 집행됐을 때 공수처 앞에 가서 한 분이 항의하고 분신하셨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신 걸로 알아요. 네.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논리를 나 연결했어요?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인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아니 인권위원회가 왜 여기 관여하냐? 라고 그 했더니 왜 인권 문제냐면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지지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치권의 행사인데 자기가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되면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생명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래. 이것도 선동입니다. 야 이건 부당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 항의해라고 내모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거나 아주 교묘한 선동인 거예요. 네. 정광훈 목사가 야 지금 죽지 마. 죽을 자리 내가 시간 되면 내가 사인 줄게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극단적인 사람의 생명을 도구화하고 극단적인 공동체의 분열을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들은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준동하지 못하도록 선고하는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얘기 아니면은 윤석열 쪽에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또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계속 증폭이 되고 그러면 더 이런 불상사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도 그 영장 쇼핑 뭐 이런 말로 스노우볼이 막 줄어들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핵심을 하나 스노우볼의 핵심을 하나 줘가지고. 그러니까 얼음덩어리 하나 놓으면 얼음덩어리를 굴리면 그 눈덩이가 스노우볼이 훨씬 스노우볼 잘 효과.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주는 거예요. 좀 걱정이고 사실 안창호 위원장도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될 때 만장일치로 했던 거죠. 탄핵 파면 인용했던 분이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때 헌법재판소는 좋은 헌법재판소고 지금은 안 좋은 헌법재판소랍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요. 참 극한 직업입니다. 인권이 상대하는 의원님의 지금 이 의정 활동이 극한 직업인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가운데 캡틴 코리아,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이 안모 씨라는 분, 약간 환자 같으세요? 구속이 뭐 되긴 됐습니다. 그것도 망상이 있으신 분이에요. 중국 대사관 들어가려 했다가 그거는 이제 구속해서 하지 않고 그냥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남대문 경찰서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 캡틴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알고 봤더니 뭐 육군 이제 병장제대, 뭐 CIA와 모사드와 거기 다 관여돼 있다며. 그러니까 약간
그 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 질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누군가를 뭐 제대로 보지 않고 제가 의사도 아닌데 네, 알 수는 없지만 질환명으로서가 아니라 네. 그냥 비유적으로 봤을 때 뭐 본인을 객관화시키는데 큰 장애가 있으신 분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구속이 돼 있지만은 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 이른바 이제 중국을 겨냥한 뭐 이 사람의 이른바 이제 제보를 통해서 보도까지 나오고 그게 헌재에서 막 언급이 될 정도니까 사실 이런 가짜 뉴스가 해서 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신 이 사람 한 사람이 헌재에서 한데. 하면서 예. 나무위키에 따르면 변호사가 나무위키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그 변호사 1년 차 때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나무위키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나무위키 이런 데서 보고 서면에다 썼는데 원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면에 올렸다가 아하. 선배 변호사한테 원데이터 확인해 봤냐? 원소스를 확인해 봤냐? 그렇죠. 해가지고 당연히 엄청 확인해야 혼났거든요. 되는데. 어. 그 이제 편집이 가능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방송할 때도 우리 작가님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네. 원본 확인해라는 거예요. 기사 보고 질문지 작성하지 마라. 기사의 원소스를 꼭 확인하고 질문지를 작성하셔야 된다. 네. 박정희 스파 작가분들은 다 이제 원소스를 보고 질문지 작성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헌재 변론 나온 사람이 나무위키에 따르면 중국 음모론. 그러니까요. 캡틴 아메리카에 따르면 캡틴 코리아에 따르면 중국 음모론. 이게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참 이 윤석열 대리인단의 현실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중국 음모론 말씀하셨지만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뭐 집회를 하고 뭐 이 중국에 대한 얘기 뭐 사람들 붙잡아 놓고 뭐 중국만 해봐 말이 왜 이렇게 어눌해 중국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심각해요.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름이 이상하다 발음이 이상하다 중국 사람 아니냐? 근데 그거보다 더 어이가 없는 건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법안 발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발의가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나 외국인 임용 제한 법안 중국인 등 외국인 임용 제한 이거는 그럴 듯하지도 않아. 그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좋고 싫고의 문제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원식 의장님이랑 같이 4박 5일간 중국 가서 시진핑 다녀오셨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그다음에 랴오닝성 그 당서기 심양시 선양시 당서기 시장 다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 전체랑 뭘 할 필요도 없어요. 성 하나라고만 해도 돼요. 규모가 그렇죠. 선양시도 인구가 950만이에요. 랴오닝성 전체는 4천만이에요. 나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이제 다 끝났으니까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로 가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로 가자. 중국이 연간 그 GDP 성장률이 5%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중국 전체 인구에서 5% 성장하면은요, 그게 베트남 전체 GDP예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 중국은 베트남만큼의 나라 하나, 베트남 정도 되는 거기도 1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나라 하나만큼의 경제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버리고 혐오해서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고 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공동체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구나. 근데 이러다가 보수가 되겠다니까. 내 진짜 20대 때 반체제 청년이었거든요. 체제수호 중년이 됐어요. 이자들 때문에. 체제수호 중년. 민주공화국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렇네. 체제 수호 진짜 보수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니 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선언을 하셨는데 세계적 기준에서 보자면 중도 보수다. 그렇죠. 이념적 지표로 보면 그 정도예요, 사실. 그리고 저쪽이 워낙 그
그 극으로 해서 링에서 이탈하고 있으니까 빈자리가 보수 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예. 확장을 하겠다. 아하. 저는 이거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 네. 걱정되는 거는 그러다가 을지로위원회 등 그 소위 서민과 중산층 이들을 돌보는 것까지 혹시 공백이 생기면 어떡하나. 사회적 약자들이 그래도 큰 정당에 기댈 게 있는데 네. 라는 걱정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또 보면 조국혁신당이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면 되겠구나. 그렇네요. 할 일이 많아졌다. 예. 우리가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 극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극우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거기는 링 밖으로 갔고 그 넓은 링을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그렇게 차지하자고. 네. 넓은 링을 우리 왼쪽 운동장 비어도 갔으니까 저쪽 가버렸으니까 넓게 국민의힘은. 쓰시고 네. 이 중원과 오른쪽을 넓게 쓰시고 그래서 저쪽은 경기장 바깥으로 몰아내면 된다. 근데 국민의힘이 결국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이제 헌재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또 공개 발언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뭐 받아들일 방법이 단심제라 받아들일 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권성동 했고 원대가 하기도 했죠. 근데 권성동 원대는 난 재밌는 거는 네. 그러니까 2017년의 권성동과 2024년의 권성동과 2025년의 권성동이 다 달라. 그러니까 2024년에 뭐 헌재 이번 탄핵 심판이나 또는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했던 이야기들은 그냥 2017년에 권성동이 돌아오면 다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다 반박 가능합니다. 맞아요. 다 반박 가능해. 여러 번 그다음에 이제 짚어드렸습니다. 2024년에는 지금 자기들이 흩어지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막 센 발언 했잖아. 네. 근데 지금 이제 슬슬 걷어들이고 있죠. 그 조금씩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거.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탄핵 심판이 나서 파면이 되면 냉정하게 손절할 거다. 근데 냉정까지는 아닌데 지금 보니까 손절각이다. 손절하지 않고 대선을 치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중도에서 확실히 이제 이반되는 게 보이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확 중도에서는 비율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그걸 국민의힘도 이제 볼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거고. 빅데이터랑 연계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랑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25일 날 최종 변론이 결정이 됐어요. 그죠? 네. 25일로 지난주 탄핵 심판을 하면서 지난주 화요일 날 뭐 뭐 증거 조사했고 윤석열 오다 돌아가고 5분 만에 그랬고 왜 갔을까요? 목요일 바람 쐬러 왔다가 안에 있으면 답답합니다. 구치소에 있으면 답답하지. 바람 쐬러 왔다 왔지. 그리고 이제 딱 차들이 앞뒤로 어쨌든 호송차일 망정. 가오가 쓰잖아. 먼저 거리면서 라고 하는 거 이제 콧바람 쐬러 갔다 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하면서 25일 날로 최종 변론이 결정됐어요. 그때 빅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변론 종결 내지는 뭐 그다음에 조기 대선 즉 지긋지긋했던 이 탄핵 심판 70여일 이뤄졌던 그 계엄으로부터 12월 3일로부터 70여일 왔었던 이 탄핵 심판이 종결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약간 한숨을 돌리면서 아유 이제 끝났다 라는 마음이 중도층한테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결과적으로 살펴보니 그래도 조금 유보적인 마음으로 보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유보적인 마음으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볼 수 없다라는 판단들을 한 거죠. 약간 안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빅카인즈 등 통해서 빅데이터들을 좀 보면 이제 끝났다. 지긋지긋한. 이제 끝난다. 이제 끝나고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래서 만약 그거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만약 또 국민의힘이 바깥에 나가서 극단주의 세력들과 전광훈과 짝짝꿍이 돼서 하잖아요. 더 떠날 겁니다. 이제 끝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중도층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얻고 싶다면 이거 청기누설인데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끊어줘야 돼요. 지금 끊어줘야 돼요. 근데 자기들을 이렇게 막
맹렬하게 그 아스팔트에서 그러고 니네 이렇게 안 하면 뭐 가만히 하나님도 뭐 나한테 죽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니네들 뭐 나한테 다 심판받을 거야 막 이따위 소리 하는데 여기랑 안 끊고 그쪽이랑 부안해동한다. 중도층은 더 떠납니다. 중도층은 이거를 빨리 일단락시키고 싶어해요. 진보층은 끝까지 파고들어서 네. 진실을 규명하고 싶어 하고요. 아하. 그리고 그게 필요하고. 예. 근데 중도층만을 놓고 보자면 그럼요. 일단은 책장을 네. 좀 넘기고 싶어요. 계속 이 내란 사태 이 헌재 심판 과정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낙서도 되고 뭐 지저분한 것들이 막 있는데 그걸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넘겨 버리고 그러니까. 싶다. 지긋지긋해 죽겠어. 이 장은 지긋지긋해. 이제 빨리 새로운 넘기고 페이지로 넘기자. 이게 중도층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반영된 거예요. 거예요. 그렇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뭐 중도를 어떻게 할지 뭐 생각을 하면서 하겠지만은 일단 어제 보면은 나경원 뭐 윤상현 공수처 찾아가기도 하고 일단은 뭐 태세 전환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안 된 것 같은데 파면 이 선고 일자까지 잡히고 하면은 확실히 국민의힘도 변화를 할 수 있다. 안 하면 같이 죽는 거지. 뭐. 안 하면 같이 죽는다. 같이 죽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